자, 먼저 미래한국연구소 지금 여론조사 회사지 않습니까? 명태균 대표는 지금까지 미래한국연구소는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5년 전에 제3자가 운영하는 회사였고 좀 도와준 것밖에 없었다라고 했는데요. 자, MBC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취재를 하고 보도한 내용 먼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명 씨는 미래한국연구소가 내 소유라는 근거를 0.1%라도 가져와 보라고 말했습니다. 지방 예비 후보들에게 공천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아 여론조사 비용으로 썼다는 의혹에 대해선 미래한국연구소가 돈을 빌린 거라며 공천 대가라면 왜 자신이 아닌 연구소장이 차용증을 썼겠냐고 반박했습니다. 연구소 김모 대표는 명 씨가 신용불량자라 차명으로 회사를 소유한 것이라며 명 씨 지시로 예비 후보들에게 돈을 받으러 갔다가 차용증을 쓰자고 요구해 어쩔 수 없이 써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자, 이제 저게 이제 미래한국연구소가 중요한 것은 저곳에서 돈이 이제 수억 원 또는 한 10억 가까이 돈이 이제 가까운 돈이 왔다 갔다 했는데 저 실소유주가 누구냐에 따라서 자, 명태균의 역할이 무엇이고 자금은 누구로부터 받았으면 불법성이 있는지 없는지 왜 또 미래한국연구소가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 만드는 과정에서 81차례의 공짜 여론조사를 해줬느냐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하거든요. 자, 저 말로 보면은 미래한국연구소는 이제 명태균 씨 게 아닌 거죠. 그렇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대표님 예. 아시다시피 저희가 속해 있는 싱크탱크 평화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가 운영비를 받은 것을 송영길이 정치자금을 받은 것과 동일하다 그래서 나를 지금 구속까지 시키고 기소까지 했던 사안 아닙니까? 지금 재판받고 있고 그래서 미래한국연구소 이 명태균을 이 대한민국 이 윤석열 검찰이 어떻게 수사하고 다룬지를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윤석열 탄핵을 외쳤는데 지금 이 상황이 제대로 밝혀지면 윤석열은 당선 무효, 이 대통령 자격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네. 지금 이재명 대표를 김문기를 몰랐다는 이유로 허위사실 유포로 지금 기소해서 100만 원 이상 형을 받아 지금 의원직을 상실시키게 하려고 하는 이 정권이 같은 기준으로 보자면 이거는 완전히 저는 허위사실 유포 정도가 아니라 정치자금 위반에 여론 조작 했으면 이거는 당선 무효다. 무효인 지금 대통령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좀 터무니없어 보이는 소리지만 계속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주장에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미래한국연구소가 명태균 씨께 아니라면 성립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명의사장이란 분의 행적을 보면 그 많은 여론조사와 뭐 그밖에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을 만나서 뭐 온갖 일을 꾸밀 도리가 없는데도 그냥 주장을 해요. 이게 뭐냐? 믿는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겠는가? 네. 그가 믿는 것은 검찰이다. 다시 말해서 계속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내가 법적으로 다치지 않으려면 내가 이 소유자여서는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실제로. 자기가 실소유주였다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동안의 검찰의 행태를 보면 명태균에게 박자를 맞춰줄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 검찰이 이제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데 미래한국연구소는 명태균 씨의 소유가 아님이 밝혀졌고 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것을 해달라고 검찰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게 저게 내게 아니다라는 주장이겠죠. 김건희한테 메시지를 보낸 거겠죠. 용산에 보내서 검찰의 가이드라인을 정리해라. 그렇지 않으면 사고 터진다. 이거 협박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아마 처음 듣는 이제 명태균 대표의 목소리일 텐데요. 노정면 의원이 이미 녹취를 풀어서는 한번 여러분들께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대선 10일 전에 면밀 조사를 해서 최대 6천 샘플을 만들어야 하는데 돈이 부족했습니다. 돈을 어디서 가져와야 하는데요. 이 돈을 누구에게 받아오라고 하느냐면 지금 이제 문제가 됐던 1억 2천이 아니라 2억 2,700만 원의 현금을 건넸던 그 공천 뒷돈을 받았던 인물에게 돈을 받아오라고 하는 지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녹음으로 명태균의 목소리로 처음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돈은 모자르면은 소장한테 얘기해서 이거 받으면 됩니다. 추가 좀 받아가 난가 돈을. 자, 이제 누구누구에게 돈을 받아오라고 지시를 합니다. 자, 지시를 하고 이 돈을 받아옵니다. 자, 그 이전에도 받았지만 마지막에 돈이 많이 부족했죠.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면밀조사 비용으로 자, 차기 그 당시 2022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 공천 광역의원과 그리고 군수 후보로부터 돈을 이제 받아오는데요. 이 돈을 받아올 때
받아올 때 차용증 문제가 이제 걸리게 됩니다. 차용증 문제가 걸리게 되고 그 차용증을 썼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제 검찰에 진술을 하게 됐죠. 그런데 저희들이 취재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됩니다. 자, 그 돈을 받으러 갔던 미래한국연구소에 김 소장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의 육성 증언으로 보면 자, 돈을 받으러 갔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 공천 대가로 받았다고 차용증을 써줄까? 왜냐하면 써줄 마음이 없었는데 돈을 건네는 사람이 차용증을 써달라고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 김땡땡 소장의 차용증 관련된 녹취 한번 녹음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안 그래도 어제 그 명태균 대표한테 전화 받았다. 뭐 오늘부터 여론조사 그거 뭐 몇몇 조사인가 그거 돌린다며. 그거 하면서 전화 받았다. 그래서 차용증 써달라고 하길래 그럼 뭐라고 써주냐? 내가 뭐 공천 대가라고 써줄까? 왜 하니까 아니 그러지 말고 그냥 사무실 운영비로 해가지고 차용증 안 써달라. 걔가 써줬다. 그런데 내가 그걸 가지고 강혜경한테 사무실 왔을 때 명태균이가 막 온갖 그걸 써주면 어떡하냐고 그래가지고 하루인가 이틀 후에 모 씨를 보내서 그 차용증을 해소하러 보냈다고. 근데 그 모 씨가 서울에 대선 때 명태균하고 항상 같이 수행하고 운전하고 했던 그 사람이 그러니까. 자, 이제 저 얘기는 차용증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써주고 돈을 받아왔습니다. 마지막에 몇 천만을 받아왔는데 그걸 가지고 오니까 명태균 대표가 왜 차용증을 써주고 가져왔느냐. 쉽게 얘기하면 차용증 안 써주고도 돈 낼려든 먹어도 되는 이제 성격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게 터지고 나니까 명태균은 아니 차용증 썼으니까 별 문제 없고 나는 미래한국연구소 아무 관계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 명태균의 목소리가 왜 돈을 받아왔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화를 내는 장면이 없지 않습니까? 어렵게 저희들이 찾아서 오늘 공개를 하는데요. 왜 돈을 받아왔냐가 아니라 왜 차용증을 써줬느냐. 그렇죠. 그렇죠. 왜 차용증을 써줬느냐. 응당 받아야 될 돈인데 공짜로 먹어야 되는 돈인데 왜 차용증을 써주고 채무관계를 만들어 왔느냐라고 했던 내용이 있는데요. 그게 한 9초짜리가 됩니다. 명태균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왜 차용증을 쓰게 쓴다고 하고 녹음돼. 내 같으면 내가 쓰라 하겠어요? 내려오면 차용증은 나중에 썼다며 말이 돼 그게. 자, 저 말은 가서 녹음까지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두 번째는 차용증을 안 써도 되는데 나중에 써줬다면서 마지막 돈을 받으면서 자, 저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차용증을 써주고 돈을 받아오고 그 돈은 차용이 있다 없다 지금은 뭐 금전관계 부채관계 다 끝이 났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명태균이가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주도하고 돈도 마련하고 조사도 시키고 다 했다는 것. 이게 이제 이 정도 가면은 법리적으로도 명확해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상 공천 대가로 받은 돈이고 내가 돈 빌린 게 아니라 응당 받아야 될 돈인데 왜 차용증을 써줘서 채권 채무액을 만들어줘서 그들이 나한테 나중에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빌미를 만들어줬냐라고 지금 화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녹취 내용만 놓고 보면 이제 화를 내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어제까지는 그랬습니다. 이 돈이 1억 2천인 줄 알았어요. 그 1억 2천이니까 6천만 원씩 차용증을 써주고 다 이제 채권 채무관계가 소멸됐다고 검찰에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료를 이것저것 다 찾아보니까 실제로는 2억 2,700만 원을 받아왔는데 6천만 원씩 1억 2천밖에 돌려 못 받았으니까 나머지는 사라져버린 거예요. 채권 채무가 애시당초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까지 가니까 이제 이게 공천을 위해서 뒷돈을 줬다고 하는 것은 명백하게 범죄가 되는 것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사인이 받으면 괜찮습니까? 내가 사인이 정당인이 아니면 공천 해줄 테니까 이 돈을 달라. 사인이 받아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들을 아크로비스트까지 데리고 간 적이 있다면 그건 더 큰 문제겠죠. 그런 사실도 나옵니다. 그럼 자, 뭐 이제 그렇게 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 이제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확인시켜 줄 만한 이제 증거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도 지금 명태균 씨는 끊임없이 자신은 정당하다, 맞다 이렇게 하면서 전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럼 왜 이렇게 그러면 계속 본인은 사실이 드러나는데도 감추려고 하느냐. 이제 이것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은 이제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용산을 협박할 무기가 실제로 어느 정도 더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걸 배경으로 얘기하는데 아까 그 이제 공천 대가로 갈취한 그 돈에 대해서는 사실 매우 익숙한 풍경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뇌물 사건이 탄로 나면 다 그래. 빌려준 거 받았다. 뭐 전부 채무 관계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건데 명태균 씨가 현재까지 왜 저렇게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느냐. 아직 마지막이 아닌 거죠. 지금 일이 막 펼쳐져 나가는 과정에서 명태균 씨는 계속 용산의 힘만 믿고 버티고 그렇습니다. 버티면서 어쨌든 자기는 이제 사법적인 곤경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인데 뭐 지금까지의 정황만으로도 만약에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수사기관이 있다면 충분히 다 옥매어서 범법 사실을 처분할 수 있을 텐데 뭐 지금의 검찰을 우리는 믿지를 못하니까요.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정치를 해보고 제가 뭐 많이 출마를 해봤잖아요. 5선 국회의원, 뭐 인천시장, 서울시장도 출마해봤고 그러니까 이게 출마하는 후보자 입장에서는 뭐라도 잡으려고 합니다. 의뢰 입장이니까. 그런데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보면 김종인 위원장도 신임을 할 정도로 간단하지가 않은 친구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허위도 거짓말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자기 말 맞다나 오세훈 10년 동안 정말 잊혀졌던 존재를 서울시장을 만들고 안철수와의 단일화에 성공시켰고 그 시기를 선택한 것도 보면 상당히 뛰어난 정치적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준석을 당대표로 만들었고 그러니 정치 경험이 없는 윤석열, 김건희 입장에서는 얼마나 또 신기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뭐 무속 같은 어떤 예지력도 있다 그러고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뿅 빠진 거죠. 그러니까 멍청한 오빠한테 화내지 말고 오빠 뭘 안다고 떠드냐 철없이 명선생 말을 들어라 이렇게 전폭 신뢰를 보여준 게 느껴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 저는 명태균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과정도 있겠지만 김건희, 윤석열과 씨와 직접적으로 대화했던 여러 가지 저는 무기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자신 있게 떠들고 내 건들면 한 달 안에 탄핵되고 내려오겠다고 한번 말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이렇게 버럭화를 낸 정말 대노해야 될 상황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를 가지고 이렇게 놀고 있는데 하나도 대노하지도 않고 조심조심 시한폭탄 다루고 있는 느낌이잖아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